안녕하세요. 건강을 듣다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괜찮지만 하룻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다 그런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야간요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면이 자꾸 깨면서 생기는 만성 피로와 낮 시간의 졸림을 유발하며 어르신들의 경우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오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야간요의 흔한 원인부터 의외의 전신질환,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교정 방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밤에 몇 번까지 화장실에 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 것은 비교적 흔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조금 늘고 방광도 예전만큼 많은 양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룻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고 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를 받아 다음날 피로감 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야간요를 평가할 때 단순한 횟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배뇨로 인해 수면의 질이 얼마나 저하되었는가입니다. 본인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야간요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과 자연스러운 방광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의 수분 섭취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차, 맥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이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커피나 녹차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방광 근육을 자극하고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 역시 몸 안에서 소변량을 조절하는 흐름을 방해하여 밤새 방광에 소변이 차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노화에 따른 방광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전보다 조금만 차도 마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넉넉히 저장했던 양도 이제는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뇌로 배뇨 신호를 자주 보내게 되어 화장실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노화 외에도 남성과 여성은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야간요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나이가 들며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방광에 소변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는 잔뇨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 소변 때문에 방광이 더 과도하게 활동하고 예민해지면서 밤에 소변을 자주 찾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 잔뇨감이 동반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과민성 방광과 골반 근육 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방광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여 갑작스럽게 참기 힘든 느낌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폐경 등을 거치며 방광을 밑에서 받쳐주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불안정해져 배뇨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이나 전립선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야간요를 흔하게 유발하는 3가지 전신질환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뇨병입니다. 혈액 속의 당분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몸 안에서 당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당이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가면서 소변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심한 갈증이 동반된다면 혈당 수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는 심부전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낮 동안 활동할 때 다리에 수분이 쉽게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을 타고 몸 안으로 돌면서 수면 중에 소변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리에 부종이 잦고 똑바로 누웠을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자는 동안 몸에 여러 생리적 변화가 생기면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를 골다 숨이 막혀 깬 뒤 소변이 마려워서 깼다고 착각하고 화장실에 가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기 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소변을 촉진하는 저녁 시간대에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마렵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다녀와 방광을 최대한 비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성 변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변이 꽉 차 있으면 바로 앞에 위치한 방광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채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리 부종이 있다면
저녁 시간에 잠시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올려 수분을 미리 몸 안으로 돌려보내면 깨어있는 동안 소변을 보게 되어 수면 중 소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무서워서 물 마시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데 이는 몸에 탈수를 유발하고 변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오직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만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갑자기 야간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소변을 볼 때 아픈 배뇨통, 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리에 부종이 심하거나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 소변이 마려운데 아무리 힘을 주어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은 결코 모두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